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첫 증시 토크에서는요, 좀 개념적인 주제를 잡아서 칼럼을 적었습니다. 투기와 투자 그리고 도박, 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일상적으로 투자와 투기, 도박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구분을 지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요 투자와 투기, 도박을 구분 짓다 보면요, 흥미로운 하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화면상에 준비한 바같이 제목이 투자와 투기, 도박. 당신은 투자를 하시나요? 도박을 하시나요? 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도박 이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요거를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투자와 투기, 도박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얘기할 때요,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투기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이게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 투자와 투기, 도박의 개념을 확률과 그리고 시간의 관점, 투자나 투기, 도박을 어느 정도로 짧은 기간 또는 긴 기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경계를 모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의 개념은요, 투자의 개념은 그 시간의 시기가 넓습니다. 길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미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 요거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높은 확률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투자죠. 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하게 주식이나 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공장이나 이제 시설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에 해당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금이 들어갈 때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 끝에 그리고 투자금이 들어가고, 이게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공장이 뭐 한 달 만에 안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안절부절하지 않죠. 좀 긴 시간에서 이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을 기대하고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는 긴 관점에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자금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도 확률은 높지만 손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도박에서 이야기하는 확률이나 수익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투자하고 도박은 엄밀하게 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투기라는 단어는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부터 부동산 투기라는 이 단어에 자주 사용되었다 보니까 뭐 부동산 투기꾼, 뭐 투기꾼 때문에 뭐 집값이 올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여왔다 보니까 투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이 투기라는 단어는요,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투자론에서는 해지 거래자의 반대쪽, 해지 거래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선물을 매도하거나 파생상품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이런 투자자들을 이러한 포지션에 있는 이들을 해지 거래 투자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반대편 시세 순응에서 짧은 기간의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거래를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과거부터 부동산 투기 이런 의미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투기는요, 투자에 비해서는 좀 독특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관점이 투자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수년 안에 뭐 수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투자가 수익을 바란다면 투기는 수개월 또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기세가 붙은 대상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금 운용 방식이 바로 투기인 것이죠. 자, 확률은 뭐 투자처럼 제법 높을 수도 있고 혹은 투자보다는 살짝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 투기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교할 때 투자 시기가 좀 짧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시세 변동이 강한 곳에 차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 매매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투기적인 거래는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투기적인 거래도 어떤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높은 확률을 추구한다고 한다면요, 요것도 이제 투자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투자, 투기, 뭐 도박 이런 개념들이 비슷한 듯 하기도 하고 구분되는 듯 하기도 한데, 또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에 따라서는 또 이게 또 긴 관점에서는 투기도 투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도박은요, 투자와 투기하고는 확연히 좀 갈립니다. 일단 이 도박의 경우는 시간의 경계가, 관점이 극히 짧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예. 그런데 극단적으로 낮은데 그 낮은 확률이 엄청난 수익률을 내주길 바라는 것이 바로 도박입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배팅을 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인생 한 방을 노려서 큰 목돈을 노리는 것, 이게 바로 도박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 뭐 영화로도 있었죠. 러시안 룰렛이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총알 한 방을 걸어놓고 이제 그 권총에다가 말이죠. 그래서 그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발사가 안 되면은 그 배팅한 돈을 모두 따는 그런 러시안 룰렛도 하나의 도박. 이건 엄청난 도박이죠.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만약에 방아쇠가 작동해서 총알이 발사된다면 그 도박꾼의 인생은 아예 사라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복권에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도요, 엄밀히 따지면 확률이 극히 낮은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한 방을 노린 도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승률이 한 49%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꾸준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손실만 누적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잭팟을 노리고 그 도박에 뛰어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도박은 투자와 투기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투자와 투기, 도박, 요 안에 사용되는 그 전략들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도박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도박은 그 자체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 한 방에 어떤 큰 잭팟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만 누적되게 되고, 카지노 밖에는 거지들만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도박 이론 중에는요,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틴게일 전략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역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틴게일 전략은요, 손실이 나면 배팅 금액을 2배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잘 걸리면은 한 번에 원금이 회복되고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팅을 은근히 카지노에서들 많이 쓰십니다. 예, 손실 날 때마다 배팅 금액을 키우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요게 이제 돈이 무제한일 때는 방법이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무제한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마틴게일 전략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카사노바, 바람둥이 유명한 카사노바 있죠. 예전에 이제 도박장에서 마틴게일 전략을 써서 계속 돈을 두 배로 불려서 배팅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애인들의 돈까지도 다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잘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현실에서는 좀 그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영 마틴게일 전략은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배팅 금액을 줄이고 수익이 발생할 때는 배팅 금액을 키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요, 일단 적어도 파산을 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실이 나면 계속 배팅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팅을 하지 말라 하는 수준까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박적인 상황, 도박장, 카지노 이런 데서는 워낙에 확률이 낮기 때문에요. 요 두 전략이 뭐 확률을, 도박에서 승률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투기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상황, 투기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요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짧은 기간에 기세를 타고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로 하든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다른 뭐 요즘 유행하는 가상화폐가 됐든 모멘텀이 붙은 짧은 기간에 투기적인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기세가 꺾이게 되면은 바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분명 투기적인 거래로 기세가 붙은 곳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손실이 나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암호화폐 시장은 존버 정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또는 주식 시장에서는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매매를 했다가 장기 투자자로 변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이상한 매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투기적 거래가 잘만 활용하면 그래도 도박보다는 높은 승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도박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투기적인 거래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에 앞서 언급드렸던 마틴게일 전략과 역 마틴게일 전략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모멘텀이 붙은 종목의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배팅 금액을 키워가는, 배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 투기적 거래에서. 예, 어쨌거나 수익이 나면은 더 자금을 태우는 그런 불타기 전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이제 낮추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역 마틴게일 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역 마틴게일처럼 손실이 날 때마다 자금을 반씩 줄이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요,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게 되는데, 비중을 높였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비중을 낮추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투기적인 거래이긴 한데 방식이 도박 이론에 나왔던 마틴게일 전략하고 비슷하죠. 대신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 금액을, 배팅 금액을 2배씩 높이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낮췄다가 가격이 오르면 단계적으로 높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 뭐 오토 트레이드라는 그런 트레이딩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투기적인 거래에서 도박 이론을 활용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의 경우에는요, 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분석해서 장기간에 걸친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자금이 투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금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했는데 투기적 거래처럼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또는 투자 방식을 바꾸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투자가 아니고 투기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자금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거나 매매를 작게 하게 될 경우에는 도박적인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또 이 투자에서도 도박 이론이 간접적으로 적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틴게일 전략을 간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과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박 이론이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자, 대신에 그 투기적인 상황이나 도박적인 상황보다는 좀 뭐랄까, 적용하는 그 강도가 화끈하진 않아요. 간접적이란 표현을 쓴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매도해서 손실이 난 종목을 메워주는 그런 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틴게일 전략에서 수익이 날 때는 배팅 금액을 줄이고 손실이 날 때는 배팅 금액을 2배 높이는 이런 개념이 좀 활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역 마틴게일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는요. 자, 수익이 난 곳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는 방식. 요게 이제 투자에서 역 마틴게일 방식을 응용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기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익률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오늘 증시 토크가 좀 지지하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박이든 투기든 투자든 그 안에 보게 되면요, 성격이 이제 다 틀리죠. 도박이나 투기는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되고, 도박은 확률 자체가 낮고, 투기는 그나마 그래도 도박보다는 확률이 높지만 기세가 꺾이면 바로 빠져야 되는 그러한 단서가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박 이론을 아이러니하게도 꺼내서 투기나 투자에 활용하게 될 경우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방법이 투자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 바로 그것이란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자,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하시는 투자는 과연 혹시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도박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는데 마음의 소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